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곧 있을 패럴림픽의 정식 명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이 긴 명칭이 모두 정확히 나와 주어야 그 이름이 제대로 불리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패럴림픽 대회는 그 동계올림픽과 함께 연이어서 개최되는 것이고, 이것은 2011년에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창에서의 이번 이 대회, 지난번에 있었던 올림픽을 포함해서 이 대회는 누가 개최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개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어디에서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단지 어떤 민간 행사, 어떤 도시의 행사, 그것인지, 아니면은 전 국민이 그 개최지의 그 주민들을 도와서 같이 하는 것인지 하는 그 노력과 그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6일 이 개최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이 세 번째 도전이었고, 세 번 만에 2011년에 성공한 것이지요. 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이 유치, 그 개최지가 선정이 된 것은 평창이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평창이 선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대한민국 평창이 선정된 것이죠. 그래서 2011년이면 벌써 꽤 오래전이고, 그때가 이미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자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또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2018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죠. 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이 세계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세계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대회를 연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모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회가 잘 되기를, 그리고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5천만 국민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대회를 유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대회를 유치했고 또 어떻게 개최될 것인지 하는 안내인데,
그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패럴림픽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2011년 7월 6일에 유치한 내용을 앞에 소개하고 이어서 하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런 뜻이죠. 1988년에는 하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이 개최되었죠. 그러면 올림픽으로 본다면, 그리고 그냥 패럴림픽으로 본다면 이번 2018년의 대회는 30년 만에 대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그때는 하계였고 이번은 동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다른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특히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무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과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맥상 이러한 문맥이라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무대가 펼쳐진다. 이것이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사실은 펼쳐지게 되었다. 이 정도로 분명하게 써주는 것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홈페이지일 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청와대 브리핑이 가지고 와서 바꿔놓았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신뢰도, 그 정도가 다르죠. 청와대가 2018년 3월 2일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무대,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졌다 하는 것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죠. 이번에 열리는 행사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하는 것은 맞죠. 패럴림픽이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열리는 이 행사가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이다. 이것은 잘못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평창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는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번 동계 패럴림픽이 최초의 대회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최초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동계 패럴림픽이 제1회 그 대회는 1976년에 열렸습니다. 스웨덴 웨른셰르데스비크
그곳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초라는 표현과 제1회라는 표현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청와대는 평창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남의 글을 통째로 가지고 왔지요. 그랬는데 결국 컨닝을 해서 빵점 받은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망신이기도 하고 또 글을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이 이렇게 들고 와서 글을 쓴다. 그걸 이용한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범죄입니다. 청와대 브리핑의 문장을 이번 그 패럴림픽 관련 문장을 브리핑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몇 개 그 문장만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했다. 아주 묘한 문장이죠. 여러분들은 일단 이 부분을 들으면서 어쩐지 편치 않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두뇌에 있는 잘 자리 잡힌 논리 회로에서 걸러내는 것이죠.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라는 어떤 사람이 이 선수단 출정식이라고 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사에 가는 사람이 그 행사하는 일시에 맞춰서 가야 참석이 가능하겠죠. 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아무 때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열린 행사는 더구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선수단 출정식. 이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18보다 앞에 있는 대회, 그 시기보다는 나중에 이 행사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저 간단히 말해서 이 행사가 2018년 3월 2일에 거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는 이 행사를 할 수 없죠.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그것은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즉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 둘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대회에 참석하려면 2018년 3월 2일 현재 그 사람이 갈 수 있어야 하겠죠.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인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행사가 3월 2일에 거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3월 2일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2일에는 참석할 수 없지요. 그리고 3월 2일 현재 이 행사가 가령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세종문화회관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어떻게 했을 때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가령 현직 대통령 1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 2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3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최초 참석했다. 그가 최초로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일단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할 것은 이때는 최초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일하게 라고 표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바로 잡고 다음 이야기를 하죠. 또 이번 3월 2일 행사를 할 때 현직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씨가 최초로 참석을 했다. 그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 3이 2등으로 참석하고 현직 대통령 2가 3등으로 참석하고 현직 대통령 1이 4등으로 참석했다. 이런 경우도 일단 상황 설정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최초로 참석했다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와서 참석했다. 이렇게 바꿔야 하겠지요. 이제 현직 대통령 최초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청와대가 브리핑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하는 이 문장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선수단 출정식이 2018년 3월 2일에 거행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일 현재 제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제2대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려면 헌법상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가 현직일 때는 그가 재임하는 때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다수가 되려면 결국 한꺼번에 1대부터 제18대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다 근무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야만 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 잔뜩 있는 가운데 문재인 현직 대통령만 참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최초 혹은 유일하게 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다. 이럴 때만 이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결국은 이 현직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부분은 이제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부분은 문재인 씨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내용을 청와대가 브리핑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 선수단 얼굴들을 보니 기분이 아주 좋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패럴림픽이다.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바르게 써 주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자료를 보았을 때 이날 그 출정식에 참가했던 선수단은 5개 팀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선수단, 알파인 스키 선수단, 휠체어 컬링 선수단, 노르딕 선수단, 스노보드 선수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 선수단 얼굴들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단에는 얼굴이 없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선수단 얼굴을 보았다고 하고 선수단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야기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죠. 선수단에게는 얼굴이 없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선수 여러분의 얼굴을, 선수 여러분을 이렇게 직접 와서 만나보니 참 반갑고 좋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갑자기 선수단의 얼굴을 찾는 것은 실수를 해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실수를 하는 그런 타입이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특이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2개의 문장을 쉼표로 연결해 놓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패럴림픽이다. 그래놓고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뒤에 문장은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해 놓은 것인데, 우선 앞에 있는 그 쉼표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패럴림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선수단의 얼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제대로 선수의 얼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그 부분이 주어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앞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제 패럴림픽이다. 우선은 문장 자체가 뜻이 통하지 않는 비문으로 그렇게 보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패럴림픽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로 됩니다. 물론 패럴림픽은 흔한 말로는 장애인 올림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 그러니까 패럴림픽에는 이러한 그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에 속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 뒤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내용,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에서 소개한 그 뒤의 이야기에서 시종일관 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은 그냥 도도 옆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고 장애인이어서 불편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럴림픽이다 하는 말이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화법은 금지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격모독이라는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당사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얼굴에는 장애가 없죠. 이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이 패럴림픽이라는 것이 어떤 스포츠 대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패럴림픽은 단순한 장애인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스포츠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두고 봤을 때 그냥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아주 우수한 스포츠 엘리트들이 그 후보가 되고, 그 중에서 장애인들끼리 대회를 개최하는, 그들이 선수가 돼서 대회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패럴림픽 대회의 선수들의 기량은 이것이 지금 올림픽과 함께 개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기량은 말 그대로 올림픽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끼리 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좀 못해도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좀 기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이 A 문장과 B 문장을 쉼표로 연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B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뜻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이 말 자체를 그냥 문장으로 받아들이면, 청와대에서 브리핑으로 게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문장은 A 문장이건 B 문장이건 도무지 그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그 청와대에 있는 그 공무원들, 그들의 그 소양 부족, 그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장부호 사용법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패럴림픽이다.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문장 부호가 지시하는 대로 읽어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부호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그 다음에 따옴표를 넣어주고 이제 패럴림픽이다. 우리는 준비됐다.
다음에 따옴표로 닫아주고 라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었어야 하는 문장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여담이지만 이런 호칭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가 주장하는 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촛불 시위대를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힘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거다 하고 누누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죠. 우리 전체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어떤 후보를 선정해서 일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거쳐서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선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궐 대통령이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의 자녀 임기, 제18대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임기 동안 재임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그 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거리 상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권위라고 하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자정에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땅을 하늘이라고 우겨도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듯이 바뀔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 가기 전에는 우리는 그를 보궐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임기가 끝이 났는데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헌이요, 위법이지요.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더 이상 보궐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보궐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를 그냥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든 그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5천만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청와대만큼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과 정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울림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계를 뛰어넘었다 하는 부분에 좀 귀를 기울여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패럴림픽에 참가할 선수들에게 그들의 출정식이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 한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은이라고 한 부분이 참 특이하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죠.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대는 아직 목적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에서 그 어긋난 부분이 보일 겁니다. 결국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이 선수들이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기록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서도 선수로 나오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것은 장애인의 한계를 말합니다. 장애가 없는 인간의 한계, 혹은 나의 오늘 기록보다 더 나은 내일의 기록을 추구한다면 오늘의 기록이 바로 한계가 되겠죠. 그와 같은 한계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한계, 그것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 여러분의 도전 그리고 정신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뛰어넘은 것은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 한계가 있고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 그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계는 신체 장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뛰어넘은 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를 뛰어넘는 데 성공한 도전 이거 한계하고 신체 장애를 뛰어넘는 데 성공한 정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되겠죠. 이 문장의 의미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이 선수들은 단지 신체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부분은 확실히 신체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더 우수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신체 장애를 뛰어넘는 데 성공하는 것이 정신 부분에서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선수들은 정신장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둘로 나눠버린 것이죠. 이들이 신체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도전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의 부분도 무엇인가를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틀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패럴림픽 대표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선수 여러분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또한 모든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왔을지 미루어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뒷부분만 살펴보기로 하죠.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왔을지 미루어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이 부분만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물과 땀을 흘려왔을지 하는 것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이렇게 바꾸어도 무난할 겁니다. 그러면 이 눈물과 땀을 흘려왔을지까지의 그 앞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 글을 보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입니다. 미루어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은 어렵다. 미루어 생각하기란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그 선수들을 흔히 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라도 참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가기 어려우니까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경우에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쉽지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그렇다라고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그는 생각한다와 짐작한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미루어 무엇하다. 그러면 그것을 미루어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죠. 이것을 미루어 생각한다라고 쓰는 것은 어른들이 쓰는 말을 일찍 배운 아주 영리한 5살짜리의 표현에 불과한, 그래서 말이 앞뒤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패럴림픽에 나갈 선수들이 지금 출정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장애인 선수여서 자기는 장애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이든 아니든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문재인 씨는 자기 자신 이외의 남들은 국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남의 일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왔을지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글을 쓰지 않지요. 그래서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동계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혼자씩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자 경기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장애인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장에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풀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이런 것이죠. 그러나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오늘을 준비해온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영웅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고 일단 해놓고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오늘을 준비해온 여러분, 또 이 부분은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했죠. 그런데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한다. 그 얘기는 아주 여러 번 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죠.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니까 이 표현에서 이 글을 쓴 사람, 이 말을 한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는 장애인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그 형태가 보입니다. 장애인은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다. 혼자 일어나기 어렵겠죠.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그래서 배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이 사람들은 문재인 그 청와대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그들을 장애인 하는데 그들은 운동선수입니다. 장애인이기에 앞서서 아주 우수한 운동선수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머릿속에 있는 아집이 너무 강해서 계속 운동선수라는 것을 누르고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장애인 선수보다 일반 선수가 더 자주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기 종목을 고려해보고 하면은 빈도수에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선수보다는 그렇지 않은 선수가 지금까지 훈련을 해오면서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오늘을 준비해온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들의 영웅이다.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우린 보통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냐 하면은 경기가 끝나고 패배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경기에서 비록 졌어도 좋은 성적을 내는데 실패했어도 그렇더라도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한다, 응원한다. 또 당신들은 역시 영웅이다. 영웅까지 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그때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고 직접 대회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지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능성은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영웅이다. 마치 패배와 탈락과 실패를 예감하는 듯이 미리 위로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립 서비스마저도 비관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영웅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으로서인 때와 인간이 아닌 것으로 서인 때, 이것은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왜 문재인 씨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인가? 혹시 장애인이니까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어떻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이것을 들은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 자신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짐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선회해서 이것이 혹시 패럴림픽에 나가서 이들이 경기하는 그 순간, 그것을 이야기한 것일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보충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더라도 거기에 인간이를 넣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일생에 한 번 패럴림픽에 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패럴림픽에 참가한 그 순간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격려사를 하든 어떻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그곳에 갔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대중을 상대로, 어쩌면은 1인을 상대로 해도 공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그것이 공무수행입니다. 그 공무수행을 할 때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대통령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손가락, 발가락과 머리카락도 대통령의 손가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착각을 하면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보았던 이 내용 중에서 문재인 씨는 횡설수설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패럴림픽 선수단이 출정식을 하는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상은 일단은 선수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는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그때의 그 분위기가 어떨 때 이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깨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쭉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뒤에 가서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기 바란다. 대통령이 와서 패럴림픽에 나가는 선수단들을 쫙 모여서 행사하는데 와가지고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기 바란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느껴야 하는 건 누굽니까? 패럴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죠. 장애인은 도움받는 사람들이라는 편견, 그것을 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도움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편견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장애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 말은 장애인들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거 깨야 한다. 그걸 깨야 한다고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기 바란다. 이 모임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모두라고 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장애인 선수가 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 부분이 일반적인 것 같지만 듣는 사람들이 장애인 선수로 한정이 되면 분명히 이 뜻이 재정리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 상대방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바란다. 그걸 느끼면 되는 거다. 장애인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 끝에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느낄 겁니다. 이건 분명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장애인 스포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고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건성으로 들어도 좀 이상한 내용이죠. 대한민국을 최고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무엇으로? 장애인 스포츠로. 문재인 씨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말에 맞장구 치고 따르고 그의 입맛을 맞춰주고, 우리가 다른 경우에 세계의 그 강대국 국가 정상들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앞에다 두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간판 산업, 그것이 장애인 스포츠 산업이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
무엇보다도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국민들은 장애인 스포츠 용품을 만들어 팔고 장애인인 국민들은 장애인 스포츠를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자. 이것이 문재인 씨의 새로운 전략입니까? 결말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참 위험천만이라고 할 만한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는 처음부터 이 나라를 이렇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내가 주물러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맘대로 일개 공무원이 나라를 만들겠다. 나라를 만들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 머리가 나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심지어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오만방자한 것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자고로 한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간다. 한 국가가 이러이러한 국가로 되어간다 하는 것은 개인이 정하고 개인이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5천만 국민과 헌정사를 타고 흐르는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이런 모양으로 정육면체로 타원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을 제 마음대로 국민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세력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것을 모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들 촛불정부, 촛불청와대에는 이것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을 모르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과 5천만 국민을 저희들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제거되겠죠. 공무원이란 원래 국가를 위해서 궁극에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지만 국가에 위해가 되어서 목숨을 잃기도 하지요. 이번 패럴림픽 관련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그 내용상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장애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릿속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한 발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이 리걸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그리고 교양 있는 21세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장애인은 괴물도 아니고 우리가 참아야 될 우리의 상처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단이 있죠. 계단은 엄연히 건축물입니다. 이 계단이라고 하는 시설물이 있을 때 계단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을 A씨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B씨라고 합시다.
먼저 A씨가 이 계단을 이용합니다. 계단은 편리한 시설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단은 A씨라는 국민에게 이로운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B씨가 이 계단을 이용하는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B씨는 이 계단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계단은 B씨라고 하는 국민에게는 이로운 시설물이 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때 B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B씨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국민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이로운 시설물로서 그것을 쓸 수 있다면 B씨도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국민이니까. 그가 우리와 다른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우리와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같은 그런 시설물이 제공돼야 한다. 아니면 그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리걸 마인드는 장애인인 B씨를 승강기를 태워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위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A씨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힘이 드는 것은 장애인인 B씨도 힘을 들이는 것을 면제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도 노력해야죠. 어쩌면 B씨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A씨보단 좀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B씨를 우리는 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노약자일 수도 있고 임산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해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편의를 봐주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B씨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B씨에게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씨에게 과도한 혜택이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B씨, 이들에 대해서 우리 다른 전체 국민에게, 그 국민 개인에게 배려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리걸 마인드를 지닌 국민이 장애인이든지 혹은 다른 같이 생활을 하는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거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그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싶은 것이죠.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같이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 인생의 한 시간의 한 도막을 잘라서 그들에게 바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출발이 다른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한없이 측은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잘났으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났으니까. 부족하니까. 바로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의식의 출발입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는 자신의 생각을 때와 장소에 맞춰서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히 열등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다소 조정이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태의연한,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